안녕하세요, 채치채입니다. 강구지입니다 해야지. 몇 번째야? 오늘은 최강반상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반상에서 우리가 나눌 주제는 1년 중에서도 지금 시즌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겪는 어떤 고통에 관한 거야. 바로 부상과 부상 회복. 보통 이제 많이 겪는 부상 중에는 이제 넘어졌다거나 해가지고 뭐 피부에 찰과상이 생기고 아니면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부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겪는 부상은 근육 관련된 통증, 인대나 힘줄, 또 뭐 있어?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염증이 나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부상을 겪는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많이 흔하게 겪는 게 뭐 장경인대 쪽이나 아니면은 족저근막염도 되게 많이 겪는 것 같아. 그거 아니면 그거야.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지? 다 똑같이? 데미지가 많이 쌓이니까 뭐 생기는 부상 아니겠어? 쉼 없이 휴식하는 날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몸에다가 혹사를 시키니까 데미지가 쌓이니까 뭐 그걸로 인한 부상이겠지.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겨울이니까 날씨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날씨 그거 좀 중요한 것 같아. 날씨 중요하지. 부상을 겪는 그 시즌이 한여름에 막 장경인데 아프다 이런 사람은 되게 많이 거의 없지. 못 본 것 같거든.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 쪽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아. 그 내 생각에는 약간 혈액순환이 더디다 보니까 더 몸도 굽고 이래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또 하나 생각한 게, 느끼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 그래서 몸이 좀 무거워졌잖아? 몸이 무거워졌다는 것만으로도 안 아픈데 통증이 생기더라고. 이게 체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런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사람들이 엄청 사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 이것만 알면 부상 회복은 완전 끝이야. 채채채의 부상 회복 3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란! 채채채의 부상 회복 3단계. 예! 자료도 엄청 찾아보고 주변에 다쳤다는 분들, 그리고 회복해서 어떻게 경과를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회복의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 정해져 있는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 아는 거야. 뭘 것 같아? 휴식. 맞았어. 휴식이야. 휴식. 정형외과를 가도 일단 쉬세요. 그리고 내가 좀 아프다고 주변에 알리면은 일단 쉬시고 빠른 회복 빠른 회복 바랍니다. 나 이런 말 다 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잘 지켜. 오빠도 아팠을 때 쉬었을 거 아니야. 아픈데 다음날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한 며칠 한 얼마나 쉬었던 거 같아? 뭐 전체적으로? 아니, 이제 딱 보통 이제 이런 부상에서 아픔을 내가 딱 인지를 했을 때 그게 평소와는 좀 다른 어떤 통증이잖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오빠는 어떻게 아팠어? 나도 그랬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보통은 일정한 거리를 뛰면 아마 통증이 왔었을 거야. 보통 달리기 하는 분들은 통증이 오면 이제 러닝을 달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뭐 못 뛰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 쉰 거 같아? 그래도 한 2, 3일은 쉬지 않나? 2, 3일? 2, 3일 쉬고 한번 또 나가봤어? 나가보고. 또 어땠어?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될 리가 없지. 사람들이 흔히 아는 장경인대를 만약에 부상이 생겼다. 그러면 뭐 2, 3일 쉰다고 그게 절대 안 낫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한 일주일? 일주일도 택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쉬어보잖아. 쉬고 다시 나간단 말이야. 지금쯤은 좀 괜찮아졌을까? 해서 나가고. 휴식이라는 거는
아픈 부위를 사용을 안 하는 게 휴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3일 쉬어보고 나가보니까 아파. 아직 나은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쉬어봐. 그리고 나서 지금쯤은 이제 일주일이나 쉬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나가봐. 3일, 일주일, 한 달 막 이렇게 쉰단 말이야.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식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똑같이 달리기를 다시 나가. 그럼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했기 때문이야.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하거든. 나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한 것 같아. 두 번째는 바로 치료. 적극적인 치료. 보통 이런데 찰과상 생기면은 약 바르고 언젠가는 나아 이게. 그래서 건이나 이런 힘줄 같은 데 생기는 염증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놔두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치료를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 내가 말하는 치료는 두 가지야. 약물적인 치료랑 의료적인 치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약물적인 치료는 말 그대로 약을 먹는 거거든. 치료를 왜 하는 것 같아? 치료를 왜 하냐고? 뭐 왜 해? 아프니까 안 아프려고 하지? 그럼 왜 아픈 거야? 무슨 질문이 그래? 아니 생각을 해봐. 왜 아픈 거야? 다쳤으니까 아프겠지. 그러니까 왜 다친 게 왜 아픈 거냐고. 몰라? 뭐 염증?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염증이 있으니까 아픈 거고 염증을 없애야지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염증. 이 치료에서는 염증을 없애는 게 중요해. 염증. 이 염증은 휴식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부상을 겪는 거에 원인이 염증 때문에 아픈 거란 말이야. 찰과상이나 어떤 흉터는 바깥에 드러나 있고 공기가 순환이 되고 피가 돌기 때문에 치유가 된단 말이야. 자연적으로. 근데 건이나 힘줄에 있는 염증은 가만 놔둔다고 이게 자가 치유가 되지 않는 염증이란 말이야.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해. 휴식뿐만이 아니라 휴식하고 나서 치료를 해야지 염증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치료에는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병원에서 의료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 비수술적. 오빠도 그 전에 그 한의원에서 그런 말 해줬다며. 도침 치료. 도침 치료. 도침 치료가 뭐지? 도침 치료는 건 같은 데는 이제 혈류가 흐르질 않으니까 도침 치료로 그 건에 상처를 내는 거지.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내서 거기에 혈류가 흐르게끔 해서 염증을 치료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았던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 그것도 바깥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똑같이 그 도침 치료처럼 똑같이 혈을 이쪽으로 돌게 해서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더 상처를 내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이 염증이 없어지니까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 돈이 많이 들긴 해. 비급여 맞나? 비급여 그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실비가 있어야 돼. 한 번 맞는데 얼마였지? 뭐 5만 원, 6만 원 하지 않았어? 맞아. 6만 원 했던 것 같아. 한 사람당 한 8, 9번 받지 않았나 우리 그때? 부담스럽긴 해. 부담이지. 한 번 받는데 막 몇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맞는다고 될 게 아니고 나오지를 않으니까. 근데 난 이거 체외 충격파는 나 이것도 저번에 상세 페이지처럼 할 말 많아. 뭐 또 말해봐. 페이지처럼 뭐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이거는 병원도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갑자기? 그리고 환자인 우리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거를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로 이제 보이질 않고 이제 정밀하게 보려면 MRI를 찍어야 되는데 맞아.
근데 MRI도 사실 이게 절대 싼 게 아니거든. 이것도 의료보험이 안 되고 비싸. 이것도 한번 찍으면 이제 뭐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몇십만 원 몇십만 원 기본으로 하지 않아? 나가니까 응. 운동하다가 장경인데 뭐 아프거나 아니면 근육 통증이 생겨서 MRI 찍기는 거의 없는 경우지. 그러니까. 뭐 선수 출신이 아닌 이상 어. 의사들도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라고 말을 못 해줘. 맞아. 그게 일단 제일 문제야. 나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나 그때 오빠 그 인대 파열? 인대 파열 그때는 파열이 된 거니까 그때 내가 MRI를 찍었지. 그건 어쩔 수 없었고 나 정강이 신스플린트? 신스플린트? 아무튼 정강이에 실금이 가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엑스레이로는 안 보인다는 거야. MRI를 찍어야 된대. 근데 나는 정강이 쪽에 통증이 있으니까 의사한테 이렇게 내가 해서 이런 통증이 있다 하면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이런 것이 의심이 된다. 뭐 MRI를 찍는 데에는 뭐 돈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일단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다짜고짜 MRI 찍어야지 나온다고. 갑자기 그렇게 MRI를 권하더라고. 20만 원짜리를. 차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나도 차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정비소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컴퓨터에서 대충 이 차는 지금 뭐가 문제다라는 게 대충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부위만 손을 보면 되는 거야. 부품을 교체를 하든.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나와. 자전거는 이 부분이 의심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고쳐보고 다시 주행을 해본 뒤에 또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의심되는 부분을 2차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이 특히 이제 근육 관련 이 부분은 자전거 같은 경우랑 똑같아. 정형외과에서도 명확하게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맞아. 여기 한번 해보고 저기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도 나랑 잘 맞아야 돼. 맞아. 궁합이. 맞아. 그래야만 내가 빨리 낫는 거야. 맞아. 특히 흔히들 말하는 장경인대 통증 이런 통증들은 궁합이 맞아야 돼 의사하고. 맞아. 근데 의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다짜고짜 MRI 찍어보시죠. MRI 찍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 사람하고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거거든. 내가 아까 그래서 의사들도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각성이 돼야 된다. 나 이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물치사들이 문제인데 갑자기? 물치사가 왜 문제냐면 이거 진짜 중요해. 의사가 진단을 하고 물치사가 체해 충격파를 쏜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맞아, 물치실에 맞아. 갔음에도 맞아. 불구하고 물치사들은 내가 어디를 다친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뭐하러 의사한테 진단을 받냐고.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어떤 식으로 통증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뭐 저는 햄스트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아니면 장경인대가 문제가 있고 이 부위가 좀 특히 아파요. 내가 스스로 물치사한테 계속 말을 해야 돼. 맞아. 여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해주세요. 그럼 그냥 거기 때리는 거야. 오늘 여기를 맞고 이제 뭐 한 주 동안 생활을 해본 다음에 다른 데가 또 아프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거기 가서 맞는 그 부분을 또 이제 맞고 그렇게 해야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냥 계속 같은 곳만 하면 그거는 이제 돈 낭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 타당 얼마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딱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딱 진료 보고 치료 받으러 갔을 때 딱 맞는 타수가 있는 그렇지, 거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한 10분 맞아. 내 어렴풋한 기억에 대충 시계를 보면은 한 10분 내로 맞는 것 같아. 한 10분 내로. 그러니까 정해진 타수가 있어. 기계를 시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건 몰라. 몰라. 어차피 타수지. 때리는 수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때리니까 따다다다 하다가 멈추고 얘기하다가 따다다 하면은 당연히 맞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치. 뭐 그런 식이야. 내가 볼 땐 그래. 맞아.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람도 똑똑해져야 되고 시술을 해주는 물치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의사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치료에서 의료적인 치료도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잘 알고 똑똑히 맞아야 되겠네. 근데 의사나 물치사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건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똑똑해져야 돼. 맞아. 내가 좀 더 많이 알아보고 뭐 어디 유튜브에서 공부를 하든 블로그에서 공부를 맞아. 하든 그냥 내가 스스로 이런 통증이 왜 발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의사나 물리치사한테 어필을 해줘야만 나도 돈 아끼고 나도 빨리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 근데 이거 우리 치료 받으면서 원래 우리가 2군데를 갔잖아. 정형외과를. 첫 번째 갔던 정형외과에서는 그냥 진료만 받고 약 받아오고 물리치료만 받았었잖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게 장경인대 통증인 줄 알고 장경인대라고 말했었단 말이야. 그 병원 가서 장경인대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도 장경인대구나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장경인대라고 했는데 거기서 낫지를 않았지. 첫 번째 청경인대가 아니니까 안 낫지. 근데 2번째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장경인대가 아니라 햄스트링 통증이라 그랬잖아.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걸? 대부분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니야?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그 중간 다리가 건이나 힘줄 같은 거잖아. 하나씩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육하고도 이어져 있고 저 뼈랑도 이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판? 오진료. 여기랑 여기랑도 붙어 있으니까 이게 장경인대 통증인지 햄스트링 통증인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아픈 사람이 먼저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그냥 일단 허벅지 옆 외측이 아프면 무조건 다 장경인대 통증이라고 그래. 보통은 그게 일단 많이. 제일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인 거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통증이 장경인대 통증이니까 그냥 나도 장경인대가 아프구나. 장경인대 부상이 생겼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저 장경인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료를 하는 사람도 장경인대가 문제가 있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할 거 아니야. 접근 방식이 바뀐다는 거지. 접근 방식이. 근육 통증이라는 거는 피부 찰과상처럼 딱 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여기가 아프다가 아니라 근육 통증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쳤으면 이 주변을 눌러도 통증이 생긴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제일 오판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거지. 이유.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해도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러 맞아. 군데를 눌러보잖아. 그래서 제일 아픈데, 제일 찌릿찌릿한 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문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보통 의사들이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이야. 그러면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눌러서 장경인대다. 장경인대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보통 이제 결론을 짓는 거지. MRI를 찍기 전에는. 그런 거 같네. 맞네. 그렇게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내가 힘든 거 같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되게 답답해하고 막 언제 낫는지 모르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눈에 이게 경과가 보이면은 뭐 한 달 정도 걸리겠다, 한 2주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처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내가 달리기를 못 해야 되는 건지 이것 때문에 또 되게 답답해. 그치, 답답하지. 우리도 그랬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치료를 했잖아. 그리고 염증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어. 많이 없어졌어. 그 다음이 바로 여기서 재활이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던 뭐 3일 휴식하고 달려보고 일주일 휴식하고 달려보고 한 달 휴식하고 달려보고 이 달리기가 사실은 재활 중에 4번째에 있어. 점진적인 운동 강도. 여기에 달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이 4번째는 일단 앞에 얘기 먼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재활에는 내가 정한 거야. 여러분. 여기 이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재활의 4가지는 일단 첫 번째 마사지, 2번째 스트레칭. 마사지에는 뭐가 있을까 오빠? 우리가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마사지. 그냥 손으로 눌러주는 거. 손으로 어딜 눌러?
아픈데. 도구를 사용한 그런 것도 있잖아. 제일 이제 요즘에 흔히들 사용하는 게 폼롤러나 마사지 볼. 뭐 일단 그게 제일 기초적인 마사지겠지. 그리고 스트레칭은 이완 운동. 스트레칭은 그런 거. 밴드. 그런 게 필요하겠지. 고무로 된 걸로 이렇게 쫙. 근데 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우리 아프고 나서 이제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좀 막막하기도 하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마련이잖아. 했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때 우리 왜 한번 체형 교정센터 거기 갔었잖아. 전문가분이 해줬잖아. 막 누워가지고 힘 빼세요. 우르륵. 도스치르랑도 좀 비슷한 원리지. 틀어진 어떤 체형 교정한 거지. 틀어진 뼈나 근육을 이제 올바르게 맞추면은 안 아프다, 낫는다 이런 원리잖아. 내가 워낙에 계속 걸을 때도 통증이 있었는데 거기서 딱 한 번 그렇게 맞춰주고 나서 걷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진짜 하나도. 그러면은 내가 잘 맞춰가지고 마사지하고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내가 틀어진 거를 올바르게 잡으면 이게 낫는 거구나라는 게 갑자기 확 느껴졌거든, 그날. 아, 무조건 마사지랑 스트레칭이다. 근데 이 마사지가 PT 받았을 때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 근육이 이만큼 있어. 여기가 피부야. 피부. 뭉친 부분이 여기라고 하면은 마사지 건, 폼롤러 이런 거는 깨작깨작 여기까지만 충격을 주는 거래. 여기만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도달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냥 여기까지 미친 듯이 막 눌러가지고 풀어야지만 이게 풀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사지건이 그렇게 맞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된대. 마사지건은 도움이 안 돼. 그냥 수박 겉핥기야. 여기만 깨작깨작. 그 마사지건이 되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또 구매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물론 있으면 좋겠지. 없는 거보단 낫겠지. 우리도 있잖아 또. 안 하는 거보다야 낫겠지. 안 하는 거보다야 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난 그렇게 느껴. 안 하는 거보단 나. 맞아. 나는 운전하면서도 해 마사지건은. 근데 그걸로 근육을 푼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뭉치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런 용도지 그거 가지고 푸는 용도는 아닌 거지. 아무튼 마사지랑 스트레칭 평소에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부상을 다 극복하고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오빠는 햄스트링 통증 겪는 것뿐만 아니라 인대 파열도 겪었었잖아. 그러면서 그 마사지랑 스트레칭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거 마사지 이런 거 하면서 좀 뭔가 팁 같은 것도 생기지 않았어? 그때 이제 부상이 났던 거는 햄스트링 건염 그리고 발목 인대 파열 이렇게 두 개가 문제가 있었는데 발목 인대 파열은 나중 얘기고 햄스트링 건염부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영상에서 줄 수 있는 팁은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꼭 햄스트링만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장경인대 통증이라고 하면 장경인대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할 줄 아는 방법이 폼롤러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만 계속 문대는 거야. 폼롤러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어 1주일, 2주일 그렇게 쉬면서 하고 이제 한번 좀 괜찮아졌을까 뛰어나가면 다시 아파. 그러면 또 이제 거기만 또 문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생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아, 의심을 해봐야 된다. 꼭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장경인대 통증은 좀 완화가 됐는데 다른 부위에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 몸이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어져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서 명확하게 당신은 여기가 문제야라고 딱 지적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장경인대가 문제가 생겼다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걸 수도 있거든. 장경인대도 한번 마사지를 해보고 비골근도 해보고 피부근도 해보고 햄스트링도 해보고 정강이 뭐 다 해보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 햄스트링 건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사지를 엄청 많이 했었어. 햄스트링하고 햄스트링 그 주변 근육을 1차적으로 거기를 했고, 그래도 통증이 없어지질 않아서 그 다음에 했던 데가 비복근,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데가 비골근. 비복근이 어디지? 종아리. 종아리 가장 두꺼운. 그리고 비골근은 어디지? 비골근은 정강이와 비복근 사이에 있는 얇은 근육. 거기를 이제 풀어주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리를 다 그치? 응. 비빈다 생각하고 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 문제의 원인을 한 군데서만 찾기보다는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좀 의지가 강해야 돼. 이거를 낫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찾아봐야 돼. 그렇네. 요만큼 했으니까 됐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절대 안 돼. 그냥 요게 문제인데 이거 다 해보자. 운동도 그렇잖아. 저 사람은 되게 잘 운동을 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그만큼 안 했으니까. 저 사람만큼 안 했으니까 저 사람만큼 못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또 다친 것도 나는 왜 빨리 부상회복이 안 될까? 스트레칭 마사지 요만큼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햄스트링 건염 재활할 때도 그랬고 발목인데 파열됐을 때도 그랬고 나는 그냥 시간 나면 했어. 시간 나면 비복근 스트레칭을 하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 벽 보이면 그냥 또 이렇게 하고 컴퓨터 하러 갈 때 벽 보이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나는 틈만 나면 했어. 틈만 나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는 정석이네, 빨리 정석. 나은 거야. 부활의 아이콘. 부활의 아이콘. 성실해 보면. 할 게 없어서 그래. 다치면 할 게 없잖아. 오빠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짜 나보다 더 빨리 나은 것 같아, 진짜 솔직히. 마사지 하는 것도 이렇게 뭐 깊숙하게 손으로 눌러준다고 하잖아. 그것도 근데 아프다고 살살 누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맞아. 폼롤러도 마찬가지고 맞아. 아프다고 못 누르고 폼롤러 안 하고 어쨌든 다쳤고 나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안 뛸 거야? 뛸 거야?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즐겨야지 뭐. 어떻게 아픈 거를. 네. 나는 되게 즐겼어. 아픈 거를. 아프다 좋다 하면서. 나도 정강이 통증 있을 때 그 정강이 뼈 주변 근육만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비복근도 마사지하고 옆에 비골근도 마사지하고 정강이 뼈 양옆도 마사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훨씬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재활을 포커스를 맞추고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거라 무조건 근력 보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만약에 인대가 파열돼서 그걸로 인해서 재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견인을 하기 위한 재활이 돼야 되거든. 견인을 위한 근력 보강. 들어 올리는. 그렇지. 이제 발목이 지금 견고하게 잡아주는 인대가 이제 완전히 약해진 거니까 이 약해진 부분을 견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더 다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그 견인을 하기 위한 근력 보강을 하는 거지. 뭐 쉬운 예로 발목을 잡아줘야 되니까 정강이를 키워주는 어떤 그런 근력 보강을 한다던가.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거는 뭐 장경인대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한 재활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근력 보강이 필요한 거지. 재활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는. 그래 맞아. 약하면은 더 부상을 겪기가 쉬우니까. 그치. 취약하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된 근력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본다는 느낌으로. 리빌딩이지. 나는 이 세 번째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본 게, 이렇게 치료 끝나고 재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근력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PT를 끊었잖아. 내가 그때 전체적으로 뭐 하체며 상체며 뭐 어깨며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나은 것 같아. 나는 PT 덕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했던 이 점진적인 운동 강도는 내가 휴식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 기간을 거쳐오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근육이며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진 상황이란 말이야. 내가 그 전과 똑같은 강도로 다시 시작을 하면은 다시 아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점진적인 운동 강도는 강도가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부상을 겪기 전에 평소에 해오던 운동 강도가 7이라고 하면은 여기 재활로 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때는 그 7로 가는 게 아니라 2, 3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달리기로 치면은 페이스를 처음에는 좀 느리게 해서 해본다거나 아니면 걷기부터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2, 3 해서 괜찮네? 다음번에 7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보통 이제 재활 단계에서 갑자기 이전에 했던 양만큼 한 방에 빡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요 단계로 가는. 그래, 그러니까 다시 2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되면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되풀이. 그래, 다시 되풀이. 재활의 그 회복의 기간이 결국엔 1년. 그러니까 2, 3개월이면은 끝날 수 있는데 다시 또 처음부터 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반년 넘게 1년 걸리는 거지. 부상 회복 3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뭐 덧붙일 만한 거 있어? 뭐 이 3단계를 해오면서 염두해두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 나는 개인적으로 과하게 표현하면 우울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못 뛴다는 거에 대해서 절망감도 있었는데 사람들과의 교류도 그만큼 끊기니까 뭐 인스타그램 보면 사람들 다 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 뛰고 있으니까 더 조급한 마음도 사실 든단 말이야. 한 달, 2달, 3달 가니까 그게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한번 사람들 있는 곳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어떤 자기도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 듣는 것만으로도 훨씬 기분이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상을 겪으면은 진짜 다 차단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좀 앞으로 많이 드러내셨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글도 올리고 오늘은 뭐 못 뛰었지만 뭘 했다. 뭐 이런 거 소통이라고 하잖아. 소통. 소통의 힘. 밖으로 드러나야 회복도 더 빨리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빠는 뭐 이런 거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그거 없이 그냥 의사 분들한테만 의존을 해가지고 하면 열흘 아플 거 한 달 아파. 진짜 장담한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모르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여기가 문제다 저기가 문제다 판단도 한번 해보고 물론 그게 오판일 수 있지만 또 이제 그거를 의사한테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줘야 돼. 뭐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해봤는데 아프더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큼 운동을 또 난이도 낮춰서 해봤는데 또 어떻게 아프더라. 이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해주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더라. 계속 티키타카가 돼야 돼. 뭔가 피드백도 정확하게 올 수가 있겠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나. 더뎌 속도가. 맞아. 아무튼 우리도 부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부상을 입었다 하면은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 오늘 이렇게 부상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부상에 대한 어떤 궁금증 같은 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회복하셨으면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하고 공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푹 쉬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반상회에서 만나요. 안녕.